이 박스권만 이해를 해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박스권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팔려고 그래요. 팔았다가 내려오면 또 사고, 여기 오면 꼭지점이 이제 그 저항이죠. 네, 그쪽 그 박스권 상단으로 가게 되면 팔고, 또 내려오면 사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이 박스권을 이용해서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머릿속에 이런 거밖에 계산을 안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아직 주식시장에는 비관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관론자들로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뭐 하겠어요? 비관론자들은 지수가 이렇게 뚫고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아요. 네, 옆으로 돌거나 밑으로 떨어질 거야, 이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이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비관론자들의 생각은 간단해요. 여기서 맞고 떨어졌으니 나도 여기서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야지. 근데 막상 내려오면 살까요? 못 사요. 왠지 아세요? 여기 2000포인트 또 깨지면 더 떨어질 테니까 그때는 위험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 생각에 여기서도 주식을 안 사요. 또 많이 올라오면 사겠죠? 그러다가 또 요거 근처 오면 또 팔겠죠. 그래서 비관론자들은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매매하는 이제 그거를 자꾸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박스권 내에서 수익을 저렇게 수익 나는 매매를 하잖아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저렇게 박스권 내에서 매매를 하면 수익이 굉장히 좀 작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 주식을, 그것도 이제 뭐 펀드나 이렇게 간접 투자 이렇게 안 하시고 왜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이렇게 직접 주식 투자를 하시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개인들이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처럼 직접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서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시간에 왜 방송을 들으시겠어요? 뭔가라도 하나 배우고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노력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비관론자들 머릿속에는 저게 박스권 내에서만 매매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뇌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식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간단해요. 이 박스권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그냥 그 수익이 고만고만해요. 그 박스가 크냐 작냐 그 차이지 그냥 고만고만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 내고 싶은 수익 있죠? 예를 들어서 한 30%짜리 수익도 못 내본 개인들 많으세요. 네, 맨날 그냥 5% 10%짜리 수익만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30% 아니면 50%짜리 수익을 내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걸 내보신 분들은 그 이상의 뭐 100%, 500%, 뭐 1000%, 몇천 프로짜리 수익을 또 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지, 그래야지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여기서 뭐를 하셔야 되느냐? 이 얘기를 지금 지수를 띄워놓고 왜 하냐면, 이게 밑으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조금 옆으로 돌리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제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세력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짜놓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되겠어요? 이 박스권을 뚫고 나간다는 전제하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차트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외국인이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죠? 어제까지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9거래일 연속, 뭐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만 하고 있어요. 계속 매집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외국인이 최근에 며칠 샀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은 작년 하반기에도 굉장히 주식을 많이 샀어요. 지금도 그냥 여전히 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언론에서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조금 다시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사놨어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 돈 매집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큰 돈을 매집할 때, 본격적인 매집을 할 때 개인들한테 그걸 알려주겠어요? 아니면 매집을 다 끝내놓고 이제 슬슬 이제 올리기 시작할 때 그때 알려주겠나요? 언제 얘기를 하겠어요? 매집 다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릴 때쯤에 이제 그 슬슬 기사를 흘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력들이 지수를 바로 들어올릴 수도 있고 옆으로 돌리다가 올릴 수도 있고 한번 꺾었다가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로 들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죠. 왠지 아세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개인들이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세요. 대부분이 비관론자들이에요. 비관론자들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뭔 생각하냐면 앞에서 이렇게 움직였으니 요번에도 여기를 못 뚫으면 밑으로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뉴스를 딱 보니까 오, 중국이 28년 만에 최악의 경제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미국한테 까불래요? 미국한테 까불었다가 그렇게 좀 이제 경제가 이제 많이 안 좋아진 거죠. 미중 무역 전쟁 그게 이제 후유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뭐 글로벌 경기 둔화래요. 그냥 미중 무역 전쟁 하다가 중국이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예요. 경제가 좀 이렇게 힘들어진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글로벌 중국이 전쟁하다가 져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글로벌 경기 둔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둔화도 아니에요. 둔화 우려예요. 기사를 잘 보셔야 돼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예요. 둔화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걱정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안 그래도 지수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기사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래 지금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야지. 그러다가 다 털리는 거예요. 개인들이 주식으로 수익이 안 나는 원인이 뭐냐면 뭐 손해 많이 났을 때 손절을 함부로 해서 뭐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상승 초반에 다 털려요. 네. 상승 초반에 다 털립니다. 여기에서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 개인들 다 털릴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최근에 여기 1월달 들어와서 좀 양봉 긴 게 두 개 있거든요. 요 두 날 1월 9일하고 1월 15일일 거예요. 요 두 날짜 그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세요. 개인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때려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양봉이 만약에 이런 게 나온다면 개인들이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주식을 살까요? 아니요. 저는 엄청나게 많이 팔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넣으면 기회는 있다다 싶어서 그냥 개인들 주식을 다 갖다 버릴 것 같아요. 하나 더 넣으면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다 갖다 버릴 것 같아요. 개인들이 주식을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추격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는 조정을 받겠죠. 떨어지거나. 근데 개인들이 자꾸 팔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정하에 두고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여기서 여기 옆으로 돌리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살짝 꺾었다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세력마음이에요. 근데 어느 방향이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비관론자들은 뭐 한다고요? 단타만 치는 거예요. 이걸 핑계 삼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시면 모든 거를 다 털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대상승 초입이에요. 여기에서 종목을 조금만 더 들고 있으면 큰 수익이 날 텐데 물론 이제 모든 종목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상승 초반에는 종목들이 선택돼서 올라가요. 만약에 이제 지수가 급등을 하면 주도주 중에서 그러니까 지수가 급등을 하면 누가 가겠어요? 대형주가 가겠죠. 그 대형주가 갈 때 뭐 대형주라고 되어 있는 건 다 갈까요? 시가총액 크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대형주 중에서도 선택돼서 일단 몇 개가 끌어올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차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수소차 급등한 거 많이 보셨죠? 수소차가 12월 10일부터 이제 풍국주정부터 상한가가 나와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12월 10일부터 1월 한 10일 정도까지 한 달 동안 계속 올라갔던 거는 한 3개예요. 상한가 치면서 올라갔던 거는 유니크, 풍국주정, 그 다음에 풍국주정, 유니크, 이엔코리아. 요거 말고도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요거 3개입니다.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요 3개가 먼저 올라가고 그 뒤에 한 달 뒤에 다음부터 뭐 일진다이아, 성창오토텍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상한가가 나오면서 뒤에서 후발주자들이 튀어올라온 거예요. 처음에 이제 지수를 끌어올릴 때 똑같아요. 테마나 뭐 지수를 끌어올리는 대형주나 큰 흐름은 비슷해요. 처음에 바닥에서 어떤 이제 상승을 시작할 때 있죠. 그때 모든 종목이 한꺼번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종목마다 이제 너무 낙폭과대가 심하면 자율반등이라고 해서 뭐 10% 20% 기본적으로 10% 20% 정도는 올라올 수 있어요. 10월달에 이제 폭락이 심했으니까 그거 대비 그 저점 대비 10% 20% 뭐 보통 30%까지 올라와요. 그 정도는 자율반등이니까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겠지만 실제 이제 그 지수를 끌어올릴 때 대형주들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때는 뭐 대형주가 모든 게 다 가는 게 아니라 선택돼서 몇 개가 올라갈 거예요.
그게 한 개일지 두 개일지 세 개일지는 새록마음이겠지만 그거보다 많겠죠.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그거를 끌어올리는 주도주가 나올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많은 종목이 안 움직여요. 처음에 몇 개가 딱딱딱 해서 움직여요.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대형주 몇 개 갖고는 안 될 거고 주도 업종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왜냐면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그 업종이라고 또 생각하실까봐 업종 얘기는 안 할 건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종과 B라는 업종, C라는 업종 3개가 나오고 그 안에서 주도주가 몇 개씩 나오겠죠. 그 업종 내에 대표주들이 있을 테니까 그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좋은 것들, 세력들이 그걸 딱딱딱 정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마차를 끌 때 앞에 말이 선두에 서는 말이 있죠. 그런 말들이 뭐예요? 그게 주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리는 대형주들이 분명히 급등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대형주가 가야 되니까. 근데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가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선택돼서 가는 거예요. 수소차가 처음에 올라갈 때 풍국주정, 유니크 이런 거부터 급등했던 것처럼 이엔코리는 좀 늦게 갔어요. 그거 두 개에 비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걔네들이 계속 저기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죠. 거기에서 후발주자들이 튀어나와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크게 한 판을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가 이제 1월 초까지 2000포인트를 살짝 깨놓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개별주들이 간 거예요. 근데 개별주도 갔는데 개별주들도 지금 잘 보시면 어제 잡아드렸죠. 최근에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해요. 근데 어디를 많이 매도를 하냐면 코스닥 매도를 많이 해요. 외국인은 코스닥은 적극적으로 사기보다는 거래소 쪽을 적극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코스닥은 뭐 샀다 팔았다 하는데 좀 파는 게 조금 더 많아요. 근데 기관은 양쪽 다 팔아요. 그럼 지수가 어디가 안 좋겠어요? 코스닥 쪽이 안 좋겠죠? 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도 안 가고는 뭐 그렇게 뭐 많이 막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박자박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저건 외국인이 저렇게 올린 거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 자체가 그래서 안 좋았던 거예요. 양쪽 다 팔고 있고 기관은 계속해서 팔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개별주가 가야 되는데 코스닥 지수가 안 가죠? 그럼 뭐가 가겠어요? 지수랑 상관없는 개별주가 가는 거예요. 그게 테마주인 거예요. 재료가 강한 테마주. 가장 지수를 안 타는 게 누군지 아세요? 걔네가 대선주인 거예요. 대선주하고 대북주하고 요번에 그 정부정책주 있죠? 요런 애들은 지수를 잘 안 타요. 지수가 앞으로 돌리면서 안 갈 때 얘네들이 간 거예요. 수소차가 한 달 넘게 지금 쭉 올라왔죠? 수소차가 끝난 것 같으세요? 내가 오늘 저녁 방송하면서 자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다 그거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수소차 끝났나요? 아마 이 질문 받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아까 낮에 했었는데 수소차 얘기는 뭐 시간이 되면 뒤에서 해드릴게요. 수소차가 앞에 급등했던 것처럼 맥락은 똑같을 겁니다. 주도주가 급등할 때도 처음에 선두주자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게 먼저 가고 분위기를 이제 한층 고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진, 3진, 뭐 4진 해가지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대형주 다음에 중형주 올라오고 중형주 다음에 소형주 올라오고 소형주 다음에 잡주 올라오듯이 잡주까지 올라오면 다시 대형주부터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그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 세부적인 사이클은 나중에 또 바뀌겠지만 기본적인 사이클은 그거예요. 이제 그 사이클대로 계속해서 돌아갈 거란 얘기예요. 여기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개인들은 지금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지수를 제가 박스권으로 표현했는데 거기에서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상승 초기에 다 털립니다. 거기서 털리면 여러분들 주식을 엄청나게 비싸게 사야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싸게 사야 돼요. 나중에.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재료도 없고 그냥 뭐 별로 좋지도 않은 종목을 갖고 계시다. 근데 그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빨리 거기서 팔아버리는 게 잘하시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재료도 없고 뭐 실적도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10% 급등 나올 때 딱 팔고 뭐 수익이고 본전이가 딱 나오시면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때린 종목이 앞으로 한 10배 이상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테마주인데 하필이면 대장주였어요. 그거를 첫 상한가에 다 팔아버린 거예요. 첫 양봉에. 나중에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시겠어요. 그거 알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대형주였다. 중대형주였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주도주 중에 대장이었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뒤에 보면 한 5배가 있을걸요? 왜냐면 지금은 낙폭과대가 심하게 왔었기 때문에 이건 바닥이에요. 이거는 무릎이 아니고 거의 발목이에요. 발등, 발목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중에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근데 개인들이 다 털린단 말이에요. 왜요? 지수 자체가 크게 놓고 보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뻔해요. 뭐 하겠어요? 짧게 매매하는 쪽으로 뭐 그렇게만 하겠죠. 개인들이요. 이렇게 박스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수는 이제 이 정도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네. 저기에서 이제 양봉이 나오고 만약에 바로 치고 올라가면 비관론자들 그리고 개인들 패닉 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지수가 급등 나오면 물개처럼 이렇게 박수를 쳐야 되는데 왜 패닉이 와요? 지수 올라가고 내 종목 올라가고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서 양봉이 한 두세 개 나오잖아요. 개인들 패닉 온다니까요. 지금 개인들이 좀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세력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인들이 원하는 대로 밑으로 떨어뜨릴까요? 아니면 바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옆으로 돌리는 척하면서 올릴까요? 네. 똑같은 말씀을 드리죠. 그건 세력 마음이에요. 그런데 세력 마음을 알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개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나 잘 보시면 돼요. 절대로 개인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줍니다. 가끔 해줄 때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안 해줘요. 그것도 속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차의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오늘 보니까 뭐 수소차 그 대장주 유니크나 이런 것들이 뭐 10%씩 10% 이상 하락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뭐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소차 관련주들은 오늘 첫 음봉 나왔어요. 네, 이게 힌트예요. 네, 첫 음봉 나왔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올라올 때 유니크를 기준으로 얘기해 볼까요? (12월) 요것도 12일 날인가요? 뭐 그때 상한가가 나왔는데 올라오면서 큰 음봉이 없었어요. 올라오다가 뭐 요정도 하나? 네, 요게 다고 지금 여태까지 나온 음봉은 요거 하나? 이것도 별로 센 것도 아니에요. 이게 거의 처음이에요. 그죠? 요거 하나 나왔어요. 큰 의미 부여는 안 하셔도 돼요. 하나 정도 나왔어요. 대신에 이제 앞에 상한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가 나오면 보통 그 뒤에 상한가 나오고 뒤에 음봉 나오잖아요. 이런 급등주들은 아셔야 돼요. 한 기본 15% 전후짜리 음봉이 하나 나와요.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세력맘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있죠.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수소차 후발주자 공략하는 방법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이 얘기도 했었고 월요일날 어제가 월요일이었죠.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수소차 얘기를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개인들이 이제 수소차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 그 얘기 했었죠. 그래서 뭐 그 유튜브 쪽에 제가 이제 여기 자력 방송하는 걸 유튜브 쪽에도 올리거든요. 근데 올리면 그 조회수가 나와요. 근데 그 조회수가 수소차가 제목에 달린 수소차 관련된 동영상이 조회수가 갑자기 급증하더라고요. 언제요? 유니크 상한가 나오고 나서. 여기가 상한가 나온 게 17일 목요일이거든요. 그날부터 조회수가 급증하더군요. 전체 유튜브 쪽 조회수는 떨어졌었어요. 지수가 2000포인트 깨지고 나서 내가 상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코스피 지수가 1월 3일하고 1월 4일날 2000포인트를 깼었죠. 그 이후에 개인들이 더 비관론으로 돌아서 가지고 유튜브 쪽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조회수가 떨어졌어요. 눈에 띄게 현저하게 줄어들더군요. 근데 갑자기 늘어납니다. 누구? 어디에요? 수소차에. 수소차 관련 검색어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게 좋은 거다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이게 좋은 걸까요?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개인들이 검색을 많이 했다. 이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이게 좋은 거다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이게 좋은 거예요? 네.
타라가님 4번 누르신 거죠, 그죠? 네. 네. 4번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개인들이 갑자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보죠? 그럼 검색하는 거예요, 요즘엔. 요즘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이제 컴퓨터가 이제 우리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다 가지고 다니시죠? 검색을 하신단 말이에요. 뭐 찾겠어요? 수소차 관련주, 수소 테마주, 수소차 테마주 이렇게 찾았겠죠? 그러니까 그 관련 검색어가 급증했던 거예요.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태까지 이만큼 올라올 동안에 개인들이 안 샀어요. 저도 이 얘기 앞에서 했잖아요. 여기에서 막 수소차 얘기할 때는 전 여기서도 밑에서 얘기했지만 수소차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제가 저녁 방송할 때 이 수소차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걸 항상 체크를 했었거든요. 별로 관심들 안 가지세요. 대북주 얘기하면 대선주 얘기하면 바로 들어가서 주식을 사시더라고요. 무료 여기 무방 회원분들도. 근데 수소차 얘기하면 안 사요. 대북주 얘기하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대북주는 진짜 그냥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시더라고요. 네? 수소차도 거의 이제 한 귀로 흘리셨어요. 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상한가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 검색이 급증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개인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슬슬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과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검색도 해보고 그 주식을 사게 돼 있어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주식을 사게 돼 있어요. 맞지요? 그죠? 네, 사요. 네. 찾아보고 이미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만큼 급등했으면 이거 저희 방 이제 보유 종목이었어요. 이제 수익을 많이 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많이 이제 냈죠. 개인들이 극관심을 가지면 주식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서 찾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으면요. 거의 그냥 인터넷 쳐보세요. 유니크라고 치면 이 기업이 왜 이만큼 올라왔는지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밖에 올라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고 네이버에 쳐도 나오고 다음에 쳐도 나오고 구글에 쳐도 나오고 아마 저기 어디 러시아 검색하는 데서 쳐도 아마 다 나올 거예요. 유니크가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다 나올 겁니다.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안 살 수가 없겠죠.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들어가서 한 방만 먹어도 내 손실난 거 메꿀 수 있겠는데 오케이 좋았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꼬리도 잘 감고 끝났어요. 거래량 좋고 또 보니까 이 기업은 지금 만 얼마인데 이건 2만원 3만원 기본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수소차가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할 것이며 현대차가 얼마를 할 거고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부산에서는 몇천 대를 하고 이런 거 다 달려있겠죠 기사들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확신을 갖고 이제 이 주식을 사러 들어가는 거예요. 사러 들어가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시면 좋은데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했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월요일날 어떤 얘기 했었냐면 개인들이 극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얘기 해드렸죠? 슬슬 과열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조심하시라는 얘기였어요. 그게. 대신에 살 거면 뭐 사라고 그래요? 후발주자 사시면 된다 그랬죠? 네. 실제로 후발주자는 지금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렇게 떠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저 밑에 있어요. 그거는 또 괜찮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개인들이 그걸 안 사요. 이거 사러 들어가요. 왜냐면 검색하면 얘가 대장주라고 다 알려주거든요. 풍국주정이나 이엔코리아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제 수소차 후발주자 공략법을 얘기했었죠. 종목은 얘기를 안 해드렸어요. 원래 종목 추천, 무료 종목 추천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걱정이 돼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떠있는 거 사지 마세요. 사시면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후발주자는 저 밑에 있다. 그거 사시면 된다. 상한가가 어디서 나오냐? 거기서 나온다 했잖아요. 그 얘기 해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늘 나오는 패턴이에요. 네.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 좀 실전 경력이 좀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이런 거 아마 아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그냥 어떤 종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이건 내일이건 단기건 수익이건 중기건 간에 어떤 종목을 하나 사서 수익 내는 데만 꽂혀 있기 때문에 크게 못 봐요. 물론 이제 수소차가 앞으로 좋겠구나. 이건 이제 수소차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 테마주를 공략하는 큰 걸 보는 걸 내가 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돈을 잘 못 버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도 할 거는 다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 수소차가 보니까 아주 좋네 전망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한번 공략해 보려고 해요. 딱 보니까 수소차 관련을 찾아보니까 2, 30개가 있어요. 그 중에 나름대로 이제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고민도 해봤어요. 뉴스도 좀 보고 뭐 이렇게 생각을 쭉 해봤어요. 좋아요. 그래서 한 30개 정도가 인터넷에 또 이제 나오는데 검색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른 거예요. 나름대로 할 건 했죠.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되냐 안 되냐 판단해보고 기업도 검색해서 찾아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면 할 거 다 한 것 같죠.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물려요. 왜 그러냐면 그냥 수익만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냥 앞에 건 다 간단하게 저기 하고 그냥 종목만 보고 들어가서 차트 보고 들어갔다가 이제 고생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자마자 10%짜리 운봉하는데 맞고 시작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내일 이제 한 5%, 7%짜리 운봉 하나 더 나와서 흔들면은요 개인들 손절 다 때려요. 저기서 무서워서 세력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가더라도 그냥 가겠어요. 완전히 롤러코스터 태운 다음에 가겠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크게 몰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장이 누군지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이 누가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이제 제일 많이 급등했던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 붕 떠 있고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폼만 잡고 있는지 바람만 잡고 있는지. 왜냐면 그 풍국주형이 앞에서 제일 많이 올라왔잖아요. 얘는 상한가가 안 나왔어요. 이게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이게 1차 파동이고 뒤에 올라간 게 2차 파동인데 2차 파동은 천천히 갔어요. 매일 급등은 조금씩 나왔어요. 10%짜리도 자주 나오고 들었다 놨다 했는데 실제로는 요거는 별로 못 갔어요. 이게 왜 못 갔냐면 간단하거든요. 고점이 여기죠. 여기가 가격이 23,000원인가 그래요. 제껴서 28,000원까지 갔거든요. 23,000원에서 28,000원 간 거 얼마 간 거예요? 한 20%밖에 못 간 거예요. 대장주 맞죠? 그죠? 예, 근데 20% 갔어요. 상한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뒤에서 나왔잖아요. 성청 오토테. 이거 우리 방 보유 종목이었어요.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요. 어디서 나와요? 여기 있는 애들 급등 나오잖아요. 여기 9,000원 정도죠? 9,000원에서 여기 15,000원. 얼마 갔어요? 대충 계산해도 60%. 일진다이아. 요 자리에서 급등 나오죠? 여기 얼마인데요? 28,000원인가 그래요? 28,000원에 42,000원이 얼마냐? 대충 40% 넘죠. 40%? 50%까지 되나요? 네. 계산하기 나름인데 아마 한 50%까지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갔어요. 상한가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순국주정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던 거예요. 이엔쿨에도 가긴 갔어요. 8,000원에서 어디까지 가요? 여기 11,000원이죠? 계산해보세요. 40% 안되죠? 대충 30%대 수익이죠? 가긴 갔어요. 이게 30% 수익이고 우리 방에서 했던 게 신규 회원분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기존 회원분들 수익 나신 수소차를 이제 후발주로 사드렸는데 이런 거 샀어요. 어디에서요? 이런 자리에서요. 1,500원쯤에 샀을 거예요. 1,500원에 사서 2,400원이니까 대충 그냥 2,500원까지 갔다 갈게요. 계산해 보세요. 1,500원에서 1,000원 가면 얼마인데요? 60%예요. 어떤 게 더 먹었어요? 대장주가 더 먹었나요? 이게 더 먹었나요? 이게 더 먹잖아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왜 자꾸 후발주자를 하라고 했었는지? 선발주자를 공략하는 것도 메리트가 있겠지만 후발주자가 더 기회였던 거예요. 잘 계산해 보시라니까요. 이쪽 게 훨씬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네, 저희 방에서 전략매도 했어요. 네. 전략매도 한 거는 공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제 후발주자 더 있었어요. 더 사드리고 그랬는데 뭐 아직 다 물량을 안 팔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공개하긴 그렇고 답한 게 이거 하나 이제 요게 있어서 이거 말고 더 있지만 일단 요거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공부시켜드리려고 얘기를 꺼낸 거니까. 후발주자들이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것 이거 보세요. 얼마나 주가 쌌어요. 차트로 대충 보셔도 바닥이죠. 완전한 바닥이었거든요. 이런 데서 매수 맥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런 게 좋은 게 있는데 저런 건 인터넷에 검색 백날 하셔도 안 나와요.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차트 보고 개인들이 안 사요. 지금은 이제 급등했으니까 개인들이 샀겠지만 이게 급등하기 전에 이런 차트에서는 개인들이 사겠어요? 이런 자리에서?
무서워서 못 사요. 왜요? 더 떨어질까봐. 코스피 지수가 2,000 깨고 있었으니까요. 더 떨어질까봐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사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 방 회원분들은 되게 용감하세요. 이런 데서 사세요.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더 편하고 안전한 거예요. 유니크나 이런 거 보면 유니크 뭐 상한가가 나왔지만 참여의 대장 노릇은 풍국주정했거든요. 이거 보세요. 여기 대비 약 20%밖에 안 가잖아요. 이렇게 바닥 대비 몇 배 올라가는 주식을 여기서 사는 게 얼마나 이거 초보분들은 간 떨리겠어요. 고수분들이야 뭐 열심히 또 이렇게 무슨 본인만의 어떤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공략하시겠지만 초보들은 이런 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초보분들 특히 누구예요? 저 직장인분들 있죠? 저희 방에 그 직장인분들이 비율이 얼마냐면 80%예요. 직장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자로 이제 다 매수 매도 리딩을 하기 때문에 직장인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직장인분들이 솔직히 뭐 이런 데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는 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싸게 샀으니까. 싸게 사면 배짱을 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직장인이 하루 종일 일 때문에 바쁘시고 그런데 이런 데 사가지고 하려면 되게 힘드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스마트폰 보고 있어야 되고 일도 못하고 또 일을 또 해야 되면 주식을 못 보고 그러면 수익 났었는데 못 챙기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면 돼요. 이런 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런 자리 조용히 사서 잠깐만 기다리시면 불안하게 이제 저 붕 떠 있는 거 있죠. 저런 거 사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수익이 많이 나요. 저런 거 몇 번 매매하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수익 내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이런 게 손절가가 뭐가 필요해요? 바닥인데.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수호차가 지금 이제 끝난 건 아니에요. 저기에서 이제 세력들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관건인데 뭐 음봉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또 바로 양봉 나와서 제껴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 뭐 10% 이상 뭐 급락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잘 끝났어요. 마이너스 2%에 끝났죠. 성창오토텍은 플러스 2%로 끝났어요. 수소차가 다 장대 음봉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살려둔 것도 많아요. 이거 말고도. 네. 이제 각각 이제 다르게 끝났는데 지금도 그 직장인분들이나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붕 떠있는 거 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우왕청심한 하루에 10알을 먹어도 아마 부족하실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자리 있죠? 우리 회원들 이런 자리에서도 또 샀잖아요. 실제로 공략한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사고 그러셨는데 이미 거래가 터지고 네, 개인들한테 노출이 많이 된 종목들은 진짜 여러분들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이제 그게 걱정이 돼서 어제 저녁에 방송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수호차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후발주자를 공략을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에 붕 떠 있는 것들은 음봉 때리고 또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단타 치러 들어오는 개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끝나냐 이거예요. 안 끝났어요. 뒤에 후발주자 계속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앞에 대북주들도 그랬고 최근에 유시민 씨나 뭐 이낙연 관련 이런 것들이 많이 갔었죠. 지금 황교안 씨 테마주 가고 있고. 근데 저기 유시민 씨 관련주도 이렇게 보면 앞에서 이제 대장중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이만큼 갔어요. 이낙연 씨 것도 똑같아요. 참여액기 이만큼 갔는데 얘가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악고점을 제끼면서 이제 2차 파동이 시작됐거든요. 얘가 대장주예요. 2차 파동이 시작되긴 됐는데 얘가 많이 갔냐고요? 아니요. 조금 더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비는 얼마 못 갔다니까요. 아까 풍국주정이랑 그런 것처럼 맥락이 비슷해요. 뭐 여기 바닥 대비 따지면 많이 올라간 건데 여기 1차 파동의 고점 대비 따지면 30% 50% 그래요. 30%? 이 정도예요. 근데 후발주자는 어떻게 해요? 밑에서 상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후발주자들이. 상한가 한 개 나오고 다음날 하나만 더 터뜨리면 수익 기본 50%예요. 그럼 뭐 사는 게 좋냐 이거예요. 불안하게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 이런 거 사가지고 여기서 불안에 떨릴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후발주자 사면 되잖아요. 그럼 거래도 없어요. 아무도 안 사요.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조금 기다리면 상한가나 나오고 다음날 팔면 돼요. 얼마나 깔끔해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걸 공략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던 건 이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또 왜 해드리냐면 분명히 또 저기 위에 붕 떠 있는 거 위주로 들어가서 빨리 수익 내시려고 하시는 개인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물립니다. 반드시 물려요. 한 번, 두 번은 수익을 나실 수 있겠지만 그거를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물려요. 물리면 어떻게 되냐면 크게 물려요. 그리고 오랜 세월 거기서 묶여있게 돼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단기 매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물려요. 뭐 실력 있는 뭐 전문가랑 같이 하시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혼자서 이렇게 매매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용감하게 용기를 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지금 왜 얘기해 드리냐면 어떻게 수소차만 이러겠어요? 뒤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테마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이게 지금 앞에 대선주에서도 보였고 그 앞에 대북주에도 보였던 패턴이에요. 근데 이게 테마가 바뀌고 종목이 바뀌고 이제 그때그때마다 지수가 좀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항상 속으세요. 이거를 크게 보면은 맥락은 비슷해요. 근데 자꾸 이제 바뀌니까 이제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이 왜 급등하는지 재료를 개인들은 거의 알지를 못하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힘이 들어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그 흐름을 잘 타시면 올해 내내 큰 돈 버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새해 이제 초부터 이 흐름을 이제 거꾸로 타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물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후발주자를 공략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대장주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디게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후발주자에서 상한가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후발주자를 공략해서 후발주자니까 적당히 수익 내고 딴 데로 빠지는 거예요. 후발주자에서는 여러분들 앞에 대장주처럼 많이 먹으려고 욕심내면 안 돼요. 그렇게 잘 안 가요. 그러니까 후발주자죠. 간혹가다 더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선발주자만큼은 못 가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드렸죠. 선발주자는 종목이 몇 개 안 돼요. 두세 개? 한두 개? 거기에 돈이 집중돼서 그냥 계속 올리는데 후발주자는요 수십 개예요. 자, 수십 개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분산되겠죠? 돈이 집중이 되면 2배, 3배, 4배도 올라갈 수 있지만 돈이 여러 종목으로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대여섯 개도 아니고 한 2, 30개로 종목 2, 30개 종목으로 돈이 분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력들이 연상을 계속 줄까요? 아니에요. 적당히 끌어올리고 걔네들 딴 데로 빠져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아셔야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왜 개인들이 모르는 줄 아세요? 왜 이걸 못 배우냐면 얘기를 계속 해드려도 못 배워요. 왜 못 배우느냐? 그 종목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발 떨어져서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보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이제 보고 리딩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 이제 돈 가지고 매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자기 돈 갖고 직접 매매하시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돈 갖고 직접 매매하시는 분들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혼자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그게 이제 단점인데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얘기 해드렸던 게 정말 그 테마주 말고도 수익이 더 크게 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테마주나 개별주라도 내가 정말 잘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너무 이제 그 종목을 갖고서 너무 사다 팔았다를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손도 고장나고 이제 뇌도 고장나는데 그것도 큰 문제지만 주식을 제대로 못 배우세요. 왜냐면 계속 이걸 갖고 오늘 어떻게 수익을 내고 뭐 손절 때렸다 또 하고 막 이런 것만 계산하시잖아요. 그 매매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게 단기건 수익이건 중기건 간에 그 매매에만 집중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냥 이 종목을 내가 예를 들어서 수소차다 아니면 대북주다 이거 바닥에 사가지고 한번 들고 한번 돌아보세요. 들고 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닥 눌림목에서 사서 1차 상승 나오고 약간 꺾일 때 주식도 좀 팔아보고 또 올라갈 때 또 한번 지켜보고 그렇게 한 바퀴 쭉 같이 돌다 보면 그렇게 몇 번 사이클 타보면 아 이거구나 딱 알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배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종목을 좀 들고 약간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몇 달 몇 년씩 걸리지는 않는데 지금 뭐 수소차 테마주들 특히 후발주자들 빠르게 올리니까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보름? 일주일? 그러면 쓱 들었다가 싹 나요. 후발주자들이니까 쓱 들었다가 싹 논단 말이에요. 아까 서현전자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한 달 이내에 저렇게 수익이 많이 난 거예요. 저희 방 중기 위주로 하니까 쓱 들었다가 쓱 논단 말이에요. 아 후발주자 이렇게 가는구나.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돈도 벌고 공부도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지금 보셔야 돼요. 크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지수 얘기를 처음 해드렸죠. 개인들 비관론자들은 지수를 보면서 박스권을 생각할 거예요. 박스권으로 보면 지금이 8자리예요. 박스권으로 보면 세계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박스 차트만 보면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그럼 개인들 뭐 생각하겠어요? 99%는 다 이 생각해요. 일단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과연 떨어질까요? 떨어져도 그 사람들은 안 사요. 왜? 더 떨어질까봐. 올라가면 떨어질 거야. 또 양목 넣어서 올라가면 떨어질 거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주식으로 큰 수익 내는 사람들은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인데, 수익이 극대화가 되려면 저 박스권을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짜리 수익이 50%가 되고요, 20%짜리 수익이 200%가 되는 게 주식이에요. 그걸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호차들이 오늘 이제 음봉이 하나 나와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음봉이에요. 첫 번째 음봉이니까 내일 음봉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양봉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뭐냐? 첫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 뜻일까요? 저게 가짜 음봉이라고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개인들이 지금 돈 싸들고 오늘 아침에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들어왔어? 그러면서 이제 빡 때려버리는 거지. 한 대 때려버린 거예요. 정신이 좀 혼미하겠죠. 예. 과열됐다는 얘기예요. 과열됐는데 그 펄펄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과열된 엔진에다가 손 바로 대시면 어떻게 돼요? 손 뒤죠.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거 말고 밑에서 이제 가려고 준비한 애들이 있으니까 그걸 사시라는 얘기예요. 아까 저희 방에서 얼마 전에 공략했던 서현전자처럼 좋은 수익들 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에 있는 거 잡지 마세요. 이 얘기를 자꾸 왜 하는 줄 아세요? 이 얘기를 죽으라고 해도 꼭 가서 그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방에 들어와 있는 제 회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잘. 근데 무방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걱정되니까 진짜로. 진짜 그렇게 하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밑에 좋은 거 되게 많습니다.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 종목이 필요하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근데 혼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발 그 떠있는 거, 거래 터진 거 있죠?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서 먹을 거 없어요.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대 때리려고. 오늘 음봉이 나온 거는 그렇다고,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수호차기도 해드렸죠. 그 다음에 그 테마주를, 개별주들 어떻게 이제 크게 보면서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거 말고도 뒤에 수많은 이제 테마주들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개별주도 가고 대형주도 같이 가는 그런 장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실적 장세도 나오겠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수가 본격적으로 올라가서 뭐 주도주들이 올라가건 아니면 개별 테마주들이 계속 나와서 더 올라가건, 중요한 건 뭐예요? 상승 초기에 털리지 마시란 얘기예요. 상승 초기에 많이 털리기 때문에 개인들이 나중에 극도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비관론자들 곁에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 중에 비관론자들 많으시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론 자체가 비관론자예요. 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질문들이 많으신데 제가 질문은 또 따로 나중에 답변을 드릴게요. 제 방송 중에는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려요. 왜냐면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 얘기를 빨리 쭉 해드리고 저는 방송을 마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셔도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세요. 매일 저녁마다 방송을 하는데 준비한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네, 그거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지할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원래 이제 그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먼저 이제 그 공지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기죠. 네, 중기 위주로 저평가된 종목들, 실적주, 가치주, 그 다음에 아니면 재료가 강한 테마주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이제 중기로 이제 종목들을 추천해서 이제 리딩을 하는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기로 들어가면 보유기간은 이제 보통 1, 2개월 이내로 잡으시면 돼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바로 그냥 일주일 안에 30%, 50% 이상 수익 내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수익은 이제 중기로 드리기 때문에 최소한 30에서 50%고 이제 100%, 200%짜리 수익들도 많이 나와요. 작년에도 뭐 수익들이 굉장히 많이 났었고요. 근데 이제 그 중기로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 회원들, 장기 회원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회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 방은 이제 아시겠지만 결제가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있어요. 1개월 결제가 없는데, 1개월 결제가 없는 이유는 1개월짜리 결제를 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걸 없앴었고, 제가 그 전에 했던 사이트에서는 3개월 결제도 없었어요. 왜냐면 다 6개월하고 이제 1년 결제만 하셨기 때문에 2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이쪽 이제 사이트로 오면서 3개월짜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중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우리 방 이제 우리 회원들이 저희 기존 회원들이 그 단톡방을 좀 열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셔서 단톡방도 열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위주로 하는 이제 단톡방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단톡방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한 달짜리 한 달짜리 결제도 가능하세요. 거기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결제가 이렇게 있는데 단기 매매 위주로 이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이고 회비가 얼마냐면 라이브 방송 쪽은 한 달에 회비가 88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쪽 단톡방은 한 달에 80만 원이에요. 뭐?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비싸요. 한 달에 80만 원이고 3개월 하면 240만 원 대신에 한 달 더 드리고 6개월 하면 뭐 2달 더 드리고 DC 해드리면서 3개월, 6개월은 이렇게 DC가 있거든요. 요거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을 열었는데 대신에 이제 회비가 비싼 대신에 문자 발송 다 해드리고 그리고 종목 좋은 것들 이제 이런 걸 추천을 드려요. 운영한 지 한 2주 됐어요. 이제 저희 기존 회원들이 이제 단기 매매를 좀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걸 했는데 실은 이제 뭐 이 얘기를 제 입으로 하면 좀 그런데 단기 매매도 자신 있어요. 옛날 별명이 이제 뭐 웃기시겠지만 네. 옛날 별명이 이제 급등주 살포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장기로 이제 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단기 매매를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단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단기를 같이 하면은 막 뒤죽박죽 돼갖고 방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중장기로 하는 이제 방에서는 또 회원들 송고장 나기 때문에 단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 주식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생활비도 좀 필요할 때도 있고, 그죠? 또 애들 키우시는 분은 또 학자금 필요할 때도 있고, 은행에다가 이제 좀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은 또 이자도 좀 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이 이제 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단기로 좀 돈이 돌아야 되니까 단기 매매 좀 시켜달라. 왜 안 하냐? 다른 전문가들은 단톡방 다 있는데 왜 당신만 없느냐? 그래서 2년 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요번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단톡방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제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결제 문의하신 분들도 꽤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와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 간단하게 설명 하나 드릴게요. 단톡방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5% 이상 수익 나면 알아서 파는 거예요. 대신에 전문가 추천가 대비 5% 손실이면 뭐 본인이 원하시면 손절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손절 안 하셔도 되긴 돼요. 왜냐면 매수 맥점에서 이제 종목을 추천하기 때문에 뭐 흔들려도 크게 잘못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저희 방 이제 라이브 회원들 종목을 이제 뽑아요. 매일 어떤 걸 추천드릴까 뽑는데 그 회원들 이제 드리고 좋은 거 드리고 좋은 종목이 또 남아요. 왜냐면 뭐 추천해봤자 한 개 많아요. 2개니까 또 매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제 남는 종목들이 항상 있어요. 좋은 종목들인데도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단기방에서 이제 추천을 하고 이제 할 거거든요. 하고 있고 그래서 5% 이상 수익 나면 알아서 그러니까 매수 사인은 내는데 매도 사인은 안 드려요. 그냥 알아서 편안하게 파시라고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 한 2주 정도 운영했는데 회원 중에서 회원들 보통 10에서 20% 30%짜리 수익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고요. 뭐 요번에 많이 내신 분은 40% 어떤 분은 한 50%짜리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네, 수익이 잘 납니다. 그래서 옛날 별명이 급등주 살포기였는데 단기 매매도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가 80만원이 한 달에 그래서 비싸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하루에 뭐 80만원 뭐 우습게 벌지 않으시나요? 그죠? 뭐 이럴 때도 있으시겠지만 이쪽 들어와서 편안하게 뭐 하실 분들은 또 단기방 열어놨으니까 그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사이트에 확인해 보시면 다 있으니까 네, 그쪽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요 말씀을 드렸고 단톡방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내해 드렸고 네, 일단은 뭐 우리 회원들한테 아침에 얘기를 다 해드렸고 그래요.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메일로 메일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자, 그렇고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메일로 문의 주세요. 제가 뭐 잠을 좀 늦게 자니까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내일 수요일인데 아까 이제 제가 당부드린 것처럼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오늘 했던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제발 상승 초기에 털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상승 초기에 털리면 단기 위주로 하시건 중기로 하건 장기로 하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좋은 장에 여러분들 소외되지 않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드신 분들은 아까 메일 주소 남겨놨으니까 그쪽으로 또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게요. 네. 자, 오늘 또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죠? 네. 내일도 많이 들어오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고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광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